조지 사운드 클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BMCS. 네, 바이어스 메이트 사이클 샵. 타이거 제이키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뭐 힙합 공연도 하면서 이 IP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이어스 메이트 사이클 샵은 브랜딩이 가능한 그 컬렉션으로 발전시키고, 그것도 다 제너레이팅 한 거죠. 제너레이팅에서 그거를 네. 한국자야 역시. 도지 사운드 클럽 하면은 국내 최초, 클레이튼 최초의 PFB 프로젝트다 라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근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수장님이시잖아요. 아비터님. 네, 아비터님은 이제 유입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비터다. 네.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도지 사운드 클럽의 투표권으로 사용되는 메이트라는 제너레이티브 NFT를 클레이튼 최초이자 국내 최초로 이제 발행을 한 아비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명은 권태웅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지 사운드 클럽의 메이츠가 뭐 에어드랍부터 막 구클레이에 팔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 시절은 너무 지났고 너무 옛날 얘기고, 네. 근데 그런 풍파를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클레이에 있을 때도 안 팔려서 에어드랍 하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게, 100클레이가 처음에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때 와 미쳤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막 300클레이, 뭐 500클레이, 1000클레이 이렇게 파니까 이쪽 판이 되게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고클레이 할 때는 사람들이 일단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뭐 자산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고클레이 내놔도 사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계속 많은 이제 PFP나 NFT가 있으니까 그게 100클레이 나와도 이 100클레이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100클레이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제네레이티브 NFT 안에서도 이게 희귀도가 있는 애 같고 희귀도가 없는 애에 따라서 가격이 나눠지듯이,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고 이게 서서 이렇게 서로를 지탱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가격 기준이 있는 게 비교할 대상이 있었거든요. 구클레이 시작할 때는 그런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런 낮은 가격에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처음 나오는데도 100클레이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로드맵 비교해보고 팀은 어떻고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나름의 그런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맞습니다. 도지 사운드 클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BMCS. 네, 바이어스 메이트 사이클 샵입니다. DSC에서 BMCS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인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궁금합니다. 최초의 그 NFT 메이트의 후속 이야기를 다루는 후속작이고요. 이제 도지 사운드 클럽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장기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와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장기적인 세계관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10년, 100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런 세계관이 없다는 게 클럽의 한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대성공을 거둔 BAYC라든가 이런 컬렉션들은 어떤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될 수가 있는 거는 BAYC라는 컬렉션에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 사운드 클럽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어떤 세계관이 없이 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바이어스 메이트 사이클 샵이라는 컬렉션이 있습니다. 영어 좋은데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처음에 드는 생각은, 메이츠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도사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도사클은 그대로 있죠. 이거를 바이어스 메이트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존의 도사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메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카드를 에어드랍을 받으셨어요. 홀더들이 받으셨고, 이거를 활용해서 BMCS를 바이어스를 이제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근데 다른 점은,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은, 도지 사운드 클럽은 완전히 정말 탈중앙화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 메이트 사이클 샵이 이제 나오고 나면은 이 도지 사운드 클럽의 상표를 오픈한 쪽으로 점점 갈 거예요. 그러니까 BAYC도 상표는 오픈 안 했거든요. 근데 도지 사운드 클럽은 정말로 다오를 가기 위해서 상표를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를 상표를 오픈하자니, 그러면은 어떤 회사의 어떤 IP가 완전히 이제 공개가 되면서 수익창이 하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회사 입장에서 있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바이어스 메이트 사이클 샵 이거는 상표를 오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BAYC처럼 그 상표는 오픈하지 않고 캐릭터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발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도지 사운드 클럽은 이 생태계에서 정말 이상적인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할 거고, 바이어스 메이트 사이클 샵은 좀 더 이제 덜 혁신적이지만은 어떤 기업의 어떤 일관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딩이 가능한 형태의 컬렉션으로 발전시킬 겁니다. 탈중앙화로 이제 메이츠들은 남기고 바이어스 메이트 사이클 샵은 네, IP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물약을 받았고 사파이어 목걸이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변신을 할 것 같다. 기존의 메이츠 홀더들은 BMCS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 0번부터 9,999번까지는 그 민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민팅 얘기를 하기 전에 타이거 제이킴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이거 제이님은 공연을 연다거나 아니면 이 바이어스 홀더가 되어 주셔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시는 셀러브리티로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게 타이거 제이님이 어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스눕독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근데 그 래퍼가 이 NFT 시즌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도하는 어떤 셀러브리티 한 명이에요. 그분에게 최근 영감을 받아서인지 NFT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세요. 힙합 쪽은 빠르게 그런 관심을 갖더라고요.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데 또 정작 다만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 막막하죠. 계세요. 혼자 시작을 하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국제적으로 PFP를 내시기보다는 이미 시내에서 어느 정도 검증받고 그 신뢰를 얻고 있는 팀과 같이 하기를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팀들을 만나봤고 저희가 도지 사운드 클럽이 클레이튼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했고 여러 가지 어떤 검증받은 어떤 시간들이 있으니까 저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신뢰하고 이번 컬렉션을 같이 이제 진행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타이거 제이킴님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 같이 이제 뭐 힙합 공연도 하면서 이 IP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자전거가 이제 레저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가져오고 싶어서 그런 게 있고요. 하나가 그거고 사이클이라는 단어에는 자전거란 뜻도 있지만 이제 주기 또는 주기라는 하나의 뜻도 사이클. 있는데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요. 저희 DSC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아이아스 메타버스가 있거든요. 그 메타버스의 세계관이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세계관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도지 사운드 클럽의 다른 또 이제 컬렉션 이메이츠가 공간 부분에 관련된 토큰을 이렇게 발행하는 역할을 곧 하게 될 건데, 근데 이 사이클 샵이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개념의 어떤 수치가 토큰으로 할 생각 없고 토큰에 대신하는 어떤 수치를 이제 반영된 컨셉이 이제 사이클 샵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는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우주고 이 우주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미지 통해서 한다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이클 샵을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짜다 보니까 짠 게 이제 반영이 돼서 사이클 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도사클 때는 그냥 여기 개소리 하는 곳이구나 해서 편했는데 네. 갑자기 세계관이 아이아스부터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철학이 담겨져 있고 굉장히 많은 PFP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메타버스 또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이 어떤 세계관이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세계관 아래에서 이 세계관에 매료된 다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 영역을 구축을 하고 이걸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바이어스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세계관 좋네요. 뭐 세계관이 있어야 또 그 안에서 스토리가 확장되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 스토리 작가의 중요성이라든지 마케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 처음부터 다 깨닫고 시작하는 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역시 뭐 경험자시니까 그리고 선구자시니까 이런 어떤 결론이 도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알아가지고 처음에 모든 걸 이렇게 다 담아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들이 잘 이렇게 앞에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한번 미끄러지고 뭐 이렇게 뭐 똥도 밟고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배우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좀 로드맵을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웹 3.0의 문화를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연계시키겠다. 그래서 스트릿 브랜드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PFP를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운영해 본 팀으로서 느껴보니까 이게 NFT가 굉장히 여러 곳에 사용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효과를 보였던 건 PFP고 거래량의 70-80% 차지하니까 이고 이 안에서도 가장 이제 흥하는 걸 보면은
브랜딩을 만드는 게 가장 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PFP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합한 그런 형태의 NFT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생각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스트릿 브랜드라고 하면은 90년대부터 많은 레퍼런스가 쌓여왔고, 저희가 웹3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은 패션 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20년 동안 그 레퍼런스가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트릿 브랜드라는 거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DSC 시작할 때 뭐 개인 사업자였어요? 법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개인? 진짜 그냥 개인이었어요. 개인, 이게 정말 이 시장이 신기한 시장. 동네 노는 형이었네 그러면은. 맞아요, 동네. 백수였어요? 네, 백수였어요. 진짜? 야, 성공했다. 지금 법인 사업자 대표잖아요. 네, 지금 대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음.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NFT 시장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제가 산정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약간 전설적인 인물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드맵에 봤을 때 법인 회사가 할 법한 그런 어떤 뭐 무슨 류 있잖아요. 네. 법인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뭐 유통업, 뭐뭐업, 무슨 공연 기획업 이런 걸 다 넣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더 서클할 때는 사실 명확하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좀 더 크려고 하니까 그런 게 명확하게 이렇게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망설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라이센스가 정확히 명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BAYC 도움 많이 받았어요.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이제 먼저 해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김앤장을 또 통해서 한국에 상표를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그 BAYC를. 진짜요? 예. 오, 한국까지 그렇게? 예. BAYC가 이미 다 해놓은 그런 류를 저희가 다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이런 브랜드로 성장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리서치를 좀 덜 해도 됐었어요. 사실 요번에 좀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타이거 제키님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물약이랑 이런 게 떨어졌잖아요. 기존의 메이치 홀더들한테. 그래서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던데 갑자기 뭐 이렇게 전기를 맞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버린, 그렇게 기획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 바이어스라는 말에는 전압을 걸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편향되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편향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도지 사운드 클럽은 제가 정말 탈중앙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운영진의 뜻을 빼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무언가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 다오 조직으로 바뀔 건데, 바이어스드 메이크 사이클 샵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운영팀과 기업의 어떤 일관되었던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드라는 뜻에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특정인의 생각에 의해서 편향되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이어스드 메이트라는 게 단어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별도로 또 이제 이 스토리텔링을 풀 수 있는 걸 하다가 바이어스라는 뜻이 전압을 건다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감전이 되어서 고속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풀게 되었어요. DSC 완전 초기에는 아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동네에 뭐 이렇게 백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되게 뭐 누구와 되게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다가 그 권태용 대표님 자체가 약간 기업가로 많이, 네. 기업가 정신이 많이 이렇게 담겨진 것 같아요. 속으로 감탄을 했고 되게 좀 뭔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을 거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띠고 쭉 나아가야 되는 게 분명히 생기던데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질 것 같다. 그러면서도 뭐 NFT에 대한 웹 3.0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또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 같네요. 네, 맞습니다. 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름을 메이트 홀더님들이 직접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이어스는 그 부분이 없고, 바이어스는 2만 개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그거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 예정에 있어요. 2만 개 이름 다 지웠어 벌써? 이름을 이제 그것도 다 제너레이팅 한 거죠. 제너레이팅 제너레이팅 했어 그거를? 네, 이것도 제너레이팅, 이거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누가 이제 체크할까 안 했는데 최초의 제너레이팅 네이밍 된 캐릭터입니다. 나름 상징성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캐릭터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거라 또 파울로 윌콕스, 뭐 루이스 커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름이 있는 거라 이게 뭔가 몰입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름은 다 부여가 되어 있고, 뭐 이것도 약간 레어리티가 있을 거고. 레어리티는 사실 너무 이제 성이 많기 때문에, 성이 한 100개 이렇게 되면은
레어들이 구분이 이게 되면서 생길 건데 1250개라서 레어리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뭣도 모르죠. 근데 메이트도 이렇게 발매를 했을 당시에는 레어리티가 있을 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 레어리티가 후에 이렇게 막 생기는 게 있거든요. 뭐 개인 취향이 레어리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바이어스에는 범고래가 있고 뱀이 있고 그냥 일반 메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등을 둔 거죠. 메이트는 처음에 나올 때 메이트는 전부 다 평등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귀도가 이렇게 차등이 안 돼 있는데 바이어스는 그 수집하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범고래 있고 뱀 있고 일반 바이어스가 있는데 범고래는 성이 닥터로 돼 있어요. 뭐 닥터 마틴, 닥터 커티스, 닥터 뭐 이렇게 돼 있고 뱀 같은 거는 프로페서로 돼 있어요. 프로페서 스네이크, 프로페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바이어스는 그냥 진짜 일반 사람처럼 돼 있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알아갈수록 약간 좀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고 총 2만 개의 제너레이티브 아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좀 도트의 결이 약간 좀 더 이렇게 밀도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이제 메이트는 24바이 24라면은 요거는 이제 25바이 25인데 픽셀이 한 칸씩밖에 안 들었지만 거기 안에 이제 몸통이랑 의상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제너레이팅 할 때 사용된 파츠가 훨씬 풍성해요. 300개 이상이 사용됐고 메이트는 이제 발매 당시 85개 정도로 이렇게 부품을 섞어서 만든 거라면 이번 건 300개가 넘는 파츠를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BMCS의 뭐 가장 큰 뭐 특징이나 앞으로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2022년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이제 열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메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인프라만 개발했다면은 이제 바이어스를 통해서는 오프라인 인프라를 개발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타이거 JK님의 어떤 공연에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소수의 NFT가 있으면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 공연은 지금 3월 안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프라인 공연을, 네, 힙합 맞습니다. 공연을.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바이어스 홀더님이 좀 더 혜택을 보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게 뭐 인원이 많으면은 거의 뭐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또 인원이 또 많은 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소수로 해서 소수로 한다면은 그래서 바이어스 홀더님이 먼저 그 티켓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타이거 JK님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랑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다른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이런 공연과 파티 문화에 또 특화되어 있는 어떤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이랑 여러 가지 오프라인 공연과 파티를 기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더 뭐 진행이 되면은 굿즈 샵을 만들어요. 뭐 이제 요즘 다 굿즈 샵 정도는 다 만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 굿즈 샵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로 정말 스트릿 브랜드를 할 만큼의 어떤 수준의 상향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오프라인 아지트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홀더님들이 와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아예 그냥 프라이빗하게 할까 생각했어요. 그냥 정말 홀더님만 입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너무 폐쇄적이면. 네, 빠르면 왜냐면 정말 웹3만 아는 사람들은 오는 그런 곳이 돼버리니까 퍼블릭하게 놀면서 여러 사람이 재밌게 놀면서 대신에 홀더님들의 혜택을 이렇게 디스카운트라든가 아니면 특별석, 그러니까 이 자리는 홀더님만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아 좋네요. 여기서 약간 여기 디센트지가 보여주면서 나 여기 있잖아 이런 걸로 여기 입장하고 어깨 으쓱하면서 들어가고. 그런 오프라인 공간을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가 이 바이어스를 통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오프라인 쪽을 많이 좀 집중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오프라인이 시장이 열릴 거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온라인 쪽으로는 이제 도시 사운드 클럽이 다 했거나 이제 다 약속을 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뭐 토큰 만든 거 다 했잖아요. 토큰 만든 것도 했고 그 토큰으로 NFT 마켓플레이스 사용되는 것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미 다 했고 저희가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P2E랑 메타버스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는 이 거를 씬에서 이미 하는 건 나오고 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바이어스를 이제 JK님 들어오면서 로드맵을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 뭐 온라인 쪽은 안 한 게 없고 다 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렇네. 거기에 보통 로드맵에 있어야 될 것들 토크노믹스랑 뭐 메타버스랑 플레이트 원이랑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오프라인 하겠다거네요. 선구자야 역시. 맞네요. 왜 그렇게 하지? 딴 길 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좀 설득력 있는 방법 같아요.
민팅 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민팅 정보를 이제 저희 도지 사운드 클럽 홈페이지 링크를 여기 영상에 달아놓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3월 17일 8시부터 10시까지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신 분들만 먼저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10시부터 이제 1차 퍼블릭 세일이 열립니다. 그때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가 없더라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끝나면은 18일 다음 날에 10시부터 다시 퍼블릭 세일 2차로 이제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1차 세일보다는 조금 더 주고 사셔야 됩니다. 네, 그때 참여를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비터님이 사실 전면에 나서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뭐 DSC에 대해서 알린 적이 많지 않잖아요. BMCC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도지 사운드 클럽이 여기가 근본이었고 여기가 최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BMCS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요. BMCS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도지 사운드 클럽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탈중화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된다면은 BMCS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는 완전히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상품을 오픈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일관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브랜딩에 적합한 구조로 계속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할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도지 사운드 클럽 저도 홀더고 저 에어드랍 받았었던 정말이에요? 기억이 못하시는구나. 에어드랍 받고 지금까지도 뭐 팔 생각이 별로 없고요. 뭐 이거 뭐 수익 실현해서 뭐 하겠어. 하나는 근데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많은 분들이 DSC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역사적인 상징물이에요. 맞아. 제너레이티브 NFT 스티커 시작이기 때문에 네. 하나 정도는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에다가 내 전시를 해야 되는데 DSC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도.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팔 생각 없고 홀더로서 응원하고 싶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메타포님 처음 만나 뵙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BMCS는 저희가 한국에서 제네레이트 NFT를 가장 오래 운영한 팀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공한 거는 당연히 반영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된 부분을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을 해서 정말로 저희의 정수를 담아는 그런 정수. 컬렉션입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고요. 한국 블록체인과 또 NFT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정님도 직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짜 기대하고 많은 이제 스트릿 브랜드 해가지고 많이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